칠흑 같은 구름이 몰려든 바다 위,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와 비바람이 작은 어선을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듯한 어둠 속에서 건장한 사내 민주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흠뻑 젖은 비단 옷자락을 움켜쥐고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있는 젊은 부인, 화영이 있었습니다. 마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저 앞에 무언가 보입니다. 민준의 외침이 거친 바람 소리에 묻히고 배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기울어졌습니다. 아, 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배의 끝을 붙잡았으나 거친 물살은 두 사람을 자비 없이 차가운 바다로 내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 민주는 본능적으로 화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이 화영의 가녀린 몸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날뛰는 물살을 가르며 헤엄쳤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물 위로 고개를 들었을 때 희미하게 보이는 모래사장을 향해 민주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빗소리만이 가득한 낯선 섬에서 민주는 멍하니 잿빛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옆에 누워있는 화영이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마님. 화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민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폭풍에 휘청이는 나무들, 그리고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무인도인 것 같습니다. 마님.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님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화영은 물에 젖은 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화영 마님, 이제 정말 우리 둘뿐입니다. 이곳엔 우리를 막을 법도, 윤리도 없습니다. 민준의 말에 화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선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오직 생존만이 중요한 운명의 시작점에서 무인도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는 여전히 섬 전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화영은 그의 뒤를 따르며 진흙투성이가 된 비단 치마 자락을 한 손으로 힘겹게 움켜쥐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서 결코 겪어보지 못했을 험한 길을 걷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님. 민준이 앞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화영은 대답 없이 입술을 깨물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사내종과 단둘이 이런 낯선 곳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감과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자신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생존을 위해 머슴에게 의지해야 하는 약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민준의 외침에 화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나무들이 우거진 사이로 작은 바위 동굴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민준은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모아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마님, 들어오십시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영은 망설이다 동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자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마님은 안쪽에서 쉬십시오. 제가 밖을 지키겠습니다. 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굴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추위에 떨렸습니다. 마님,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나실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어찌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마님의 겉옷이라도 벗어 말리셔야 합니다. 화영은 입술을 깨물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떨게 하는 추위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나가 있거라. 민준은 즉시 동굴 밖으로 나가 등을 돌렸습니다. 동굴 안에서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민준은 자신도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화영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박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저 멀리 안채에 있는 화영을 몰래 사모해왔습니다. 그녀의 고고하고 슬픈 아름다움은 늘 민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들어오거라. 동이 트자 폭풍은 잦아들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밤을 새운 민준은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드러난 섬의 모습은 의외로 아름다웠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울창한 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님, 일어나셨습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동굴 안을 들여다보자 화영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먼저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은 보이지 않느냐?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섬을 둘러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와 섬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개울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여기 물이 있습니다. 화영도 목이 말랐지만 어떻게 마셔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두 손으로 물을 떠서 공손히 건넸습니다. 마시옵소서, 마님. 화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민준의 손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비로소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보였고 해안가에는 조개와 굴도 있었습니다. 마님, 이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가면 조개도 있을 것입니다. 화영은 민준의 지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대감의 집에서 그는 그저 힘센 머슴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따고 조개를 모으는 동안 화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여기 갇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마님. 더 안전한 거처와 식량, 그리고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 만드는 일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화영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화영은 처음으로 그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말을 믿겠다. 어서 필요한 것을 찾아보아라. 해가 떠오르고 지기를 반복하며 무인도에서의 3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숲속 깊은 곳에서 더 넓고 안전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날마다 섬을 탐험하며 먹을 것을 구하고 나무와 돌덩굴을 이용해 간단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화영은 처음에는 그저 앉아서 민준이 가져온 것들을 받기만 했지만 점차 자신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나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님께서 그런 말씀을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니다. 여기서는 우리 둘 다 살아남아야 하지 않느냐.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을 가르쳐다오. 민주는 망설이다가 화영에게 열매와 뿌리를 골라내는 법,
물고기를 손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화영은 금세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동굴 앞에 피워놓은 모닥불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화영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히려 궁궐 같은 박 대감의 집에서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대감님은 지금쯤 돌아오셨을까?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구조되어 마님은 다시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실 겁니다. 화영은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편안했다고? 그곳에서의 나날이. 민준아, 나는 그곳에서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 민주는 놀라서 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저 집안의 체면을 위한 장식품, 후사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도구로만 여겼지.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주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화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님. 이곳에서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아다오. 그저 화영이라 불러주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화영이 갑자기 몸을 돌려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란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날 바라보는 눈빛을 알아. 이곳에 오기 전부터 내 마음을 느꼈어. 민준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마음이 들켰다는 충격과 화영이 그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 화영의 속삭임에 민준의 이성이 흔들렸습니다. 모닥불 앞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동굴 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영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아. 뒤에서 화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돌아서서 화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많이. 어젯밤은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원해서 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님, 우리는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님은 다시 대감님의 부인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그들의 사랑은 이 무인도에서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배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나도 도울게. 그렇게 두 사람은 섬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낮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규칙과 신분의 벽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나무를 자르다가 실수로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화영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민준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 작은 상처일 뿐입니다. 작은 상처가 아니야.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 화영은 섬에서 발견한 약초를 갈아 바르며 정성껏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상처의 염증 때문에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화영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제발, 죽지 마. 화영은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없이 난 이 섬에서 살아갈 수 없어. 민주는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에서도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을 두고 어찌 제가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 마님이라 부르지 말라 했잖아. 내 이름을 불러줘, 민준아. 민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열기로 번들거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영,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금기를 깨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벽이 무너졌습니다. 1회째 되는 날, 민준의 열이 내리고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떠냐? 많이 좋아졌소. 이제 다시 배를 만들어야 할 텐데. 아직은 안 돼.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야 해. 조금만 더 쉬어라. 이렇게 눕혀만 두면 우리는 영영이 섬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겠느냐? 민주는 화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지만 육지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그런 생각하지 말자. 지금 여기 우리 둘뿐인 이 순간을 살자. 그 말과 함께 화영은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이 계속되며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저녁, 두 사람은 해변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만약 아이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요? 화영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몸이 조금 이상해. 평소와 다르게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맺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커다란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두렵지만 기쁘기도 해. 내 아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할 테니.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화영을 품에 안으며 그녀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배를 완성해야겠소. 아이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석양 아래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 배가 거의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이틀 내로 배가 완성될 것 같소. 정말. 드디어. 그녀의 미소 뒤에는 섬을 떠난다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 같은 나날의 끝, 어쩌면 민준과의 이별을 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육지로 돌아가면 대감은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지키겠소.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가자.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는 이미 내가 전부야.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좋소. 도망갑시다. 동해 쪽 먼 마을.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새 삶을 시작합시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섬의 반대편에서 배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누군가 오고 있어. 해변으로 달려간 두 사람의 눈에 보인 것은 관군의 깃발을 단 배였습니다. 구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민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배가 해안에 가까워지고 관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마님. 대감님께서 대대적인 수색을 명하셨습니다. 화영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에게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자는 박대감 댁의 머슴 민준이요. 폭풍 속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었소. 대단한 충성심이요. 대감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오. 배에 오르면서 민준과 화영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안타까움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시련에 맞서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2달의 꿈 같은 시간이 이제 끝나고 냉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 박대감이 직접 대문 밖으로 나와 화영을 맞이했습니다. 내 아내. 드디어 돌아왔구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시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대감. 박대감은 그제야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오, 너도 살아 돌아왔구나. 우리 마님을 지켜준 모양이군. 상을 내리마. 오늘부터 넌 머슴 두목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감. 화영은 다시 양반가의 안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종들의 시중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늘 안채 밖, 종들이 머무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자 화영은 그 기회를 타서 밤늦게 민준을 후원으로 불렀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내리는 후원에서 2사람은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마님을 걱정하며 매일 밤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나도 매일 당신 생각뿐이었어. 그제야 민준은 화영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눈에 띄게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괜찮소. 건강해. 입덧도 거의 사라졌어. 약속대로 도망갑시다. 내일 밤 대감님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모든 준비를 하겠소.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박대감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화영의 시녀 중 하나가 어젯밤 2사람의 만남을 목격하고 대감에게 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아내가 그 천한 놈과 미래를 했다고. 박대감은 분노에 차서 즉시 화영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말해라. 그놈과 무슨 관계냐? 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네? 그럼 내가 직접 그놈의 입에서 진실을 들어보마.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박대감은 마침내 민준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아내를 넘봤다고. 대감,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라고. 내 놈과 그 여자가 무인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마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든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래, 내 잘못이지.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박대감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화영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요. 화영이 달려와 2사람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날이 선 칼은 이미 그녀의 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화영의 비단 옷이 찢어졌고 붉은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화영아. 민준이 쓰러지는 화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화영은 고통을 참는 표정으로 박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진실이냐? 저는 민준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에 박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광기 어린 눈으로 2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토록 후사를 바라던 차에 천안종의 아이를. 박대감의 손이 다시 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준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화영을 보호하며 박대감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칼날이 빛났고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박대감은 가슴에 칼이 박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살인이다. 머슴이 주인을 죽였다. 시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박대감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마지막 힘을 다해 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리고 박대감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준, 빨리 도망가야 해. 관아에 알려지면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소. 가야 해. 내가 곧 따라갈게. 우리의 약속대로 동해의 외딴 마을에서 만나자. 관군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화영을 꼭 안아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남편의 죽음에 슬퍼하는 과부의 모습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간소한 짐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달의 고된 여정 끝에 화영은 마침내 약속한 동해의 작은 어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바닷가 언덕의 작은 오두막에서 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영아. 민준은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았습니다. 정말 올 줄 알았소. 매일 기다렸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은 끈질기게 민준을 쫓았고 5달이 지났을 때 그들의 은신처가 발각되었습니다. 어서 피하게. 관군들이 마을에 들어오고 있어? 이웃 안악이 급하게 알려왔습니다. 이미 화영의 배는 많이 불러와 있었고 멀리 도망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화영아, 나는 그들을 따돌릴 테니 당신은 이 배를 타고 저 섬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찾아갈 테니. 안 돼. 함께 가야 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약속하오. 반드시 살아서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오. 마침내 화영은 민준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고 민준은 육지에 남아 관군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민준이 관군들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그는 살인죄로 현장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화영아 였다고 합니다. 화영은 섬에서 민준을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그곳에서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부들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화영은 이미 출산의 후유증으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라 지어주세요. 화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어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화영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민준의 사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아들, 작은 민준은 어부 가족에게 입양되어 건강하게 자랐고 후에 그 마을의 훌륭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섬에 꽃을 띄우며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거셀 때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민준과 화영이 서로를 찾아 바다를 헤매는 것이라고. 시간이 흘러 작은 민준이 장성했을 때 그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모가 함께 지냈던 동굴을 찾았고 동굴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두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민준과 화영, 영원히 함께 이것이 무인도에 피어난 사랑, 그리고 운명의 뒤틀림 속에서도